여러분, 챗 GPT가 세계를 흔든 지 어느덧 1년 가까이 다 됐습니다. 어제 출시한 것 같은데 놀랍죠? 그런데 이번에는 의료용 챗 GPT까지 등장했습니다. 과연 생성형 AI의 가능성의 끝 어디까지일까요? 삼성전자 자회사인 하만이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용 생성형 AI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13일 의료 전문가와 연구원 등이 환자에 대한 고급 치료를 제공하고 또 의학 연구를 수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생성형 AI 솔루션 헬스 GPT를 출시한 겁니다. 와, 의료계에도 GPT가 쓰인다면 진짜 유용할 것 같네요. 헬스 GPT는 책임감 있는 AI 원칙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규모의 언어 데이터를 문장 구조를 보면서 문법과 의미, 단어 안에 뜻하는 바를 파악하고 거기에 포함된 다른 의미를 이해해서 글을 생성하는 기술을 뜻하는 LLM 테스트를 거쳤고요. 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헬스 GPT는 양자화 등 고급 배포 기술을 활용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약물을 발견하고 또 연구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용 생성형 AI 시장은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료용 생성형 AI 시장은 지난해 10억 달러 규모에서 2032년엔 무려 220억 달러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가능성 어디까지일까요? 한양대 이정환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 AI 기술 자체가 의료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는 판독이죠. 예를 들어서 초음파라든지 MRI 이런 사진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부분에 염증이 있거나 암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술들은 사실은 AI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특정한 세포에 대해서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염증인지, 암세포인지 이거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재활치료, 수술, 제약까지 전반적인 의료의 AI가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술용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으로 인한 조직 손상 없이 원적 기기를 통해서 의사의 손을 보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AI 기계학습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저분자 단백질 등의 구조를 판단한 다음에 특정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항생제를 만들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성형 AI는 이거는 좀 다른 입장인데, 생성형 AI는 의사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개인들이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생성형 AI라는 것은 내가 물어보면은 그것에 걸맞는 답을 문자 형태, 또는 이거 문자 형태가 결국은 언어 형태로 전달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특정 질환 그리고 특정 자료들을 입력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보약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지금 수준을 봐도 이제 의학적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풀어내고 저연차 전공이나 의대생도 평가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으로는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든 분야의 이제 생성형 AI 시대는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2025년 반도체의 호황 역시 기대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GPT라는 것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전문가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성형 AI 시대가 결국은 의료 분야에 확장이 되고 개개인들의 간단한 치료 같은 것들은 많은 부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생성형 AI가 준 답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 학습을 통해서 조합된 답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 답안인지, 흔히 말하는 AI가 거짓말하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할루시네이션의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가 자체가 이제 최근에는 스스로 평가하고 계산하는 이런 데이터를 받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보고 결국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이 거짓된 판단,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그것을 개선할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아마 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제 도움이 되는 AI 기술이 적용되려 그러면 생성형 GPT의 상용은 의사 없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려면 할루시네이션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다양한 기능, 결국은 의료계 전체가 특정 모형을 만들어서 공인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고 필요할 때 개선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때때로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외부 리소스를 열어서 결국 병원 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거 만들어서 다 공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방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의사라고 이게 진료를 안 틀리는 건 아닌데, 생성형 AI가 진료를 틀리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개인이란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상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계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모니터링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화두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생성형 AI가 의료 진료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무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